BDR킴 뉴스! 자, 오늘 다뤄볼 영상은 KCC하고 모비스 2대4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BDR킴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 생각이고요. 혹시 재밌는 내용이나 컨텐츠를 말씀해 주시면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보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KCC하고 모비스하고 어떻게 2대4 트레이드 했냐면, KCC는 모비스의 이제 라거나 선수와 이대성 선수를 받았고요. 모비스는 KCC에서 김국찬, 김세창, 박지훈,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 선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가 손해고 KCC가 이득이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런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모비스가 더 낫다. 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이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일단 2대4 트레이드를 알아보기 전에 FA 룰을 알면 왜 트레이드를 감행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모비스는 이번 시즌에 문태종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신 슈터를 좀 보강하기 위해 김상규 선수를 전자랜드에서 4억 2천이나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버페이를 해서 데리고 온 건데요. 그 이후에 이대성 선수를 이제 재계약을 할 때 모비스에서 제시액을 3억, 연봉을 3억을 준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대성 선수는 이 상황에서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비스에서 제안했던 3억을 뿌리치고 연봉을 1억 9,500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연봉순이 30위 안에 들지 않으면 FA 때 보상 선수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타 팀에 갔을 시 그 FA 연봉을 이제 프리미엄에 붙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오리온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최소한 8억 이상은 받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이대성 선수는 서운한 것판, 그리고 이제 FA 룰을 이제 좀 이용을 해서 이번 시즌 연봉을 1억 9,500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FA 룰의 이제 좀 단점이 뭐였냐면, 이거는 외람된 이야기긴 한데, 기량이 출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느 팀에 쓸 수 있는 하승진 선수가 있었는데요. 하승진 선수는 그 연봉 보수 청액이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이었기 때문에 KCC에서 이 선수를 잡지 않으면 타 팀에서 굳이 보상 선수를 주면서까지 영입을 할 수 있는 이제 선수는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KCC에서 잡지 않으면 좀 강제 은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2020, 2021 시즌에는 FA 룰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그때 좀 잘 변경돼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모비스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모비스 유지학 감독은 일단 노쇠화된 양동근, 함지훈,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머리가 큰 뽕이 들어간 라거나 조합으로는 절대 우승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인 트레이드를 감행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대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A로 잡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한 걸로 보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6강 플레이오프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강한 이종현이 복귀를 하고 용병 농사만 잘 지은다면 다시 대권 도전 할 수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서명진 선수도 잘 성장하고 있고요. 서명진, 박경상, 그리고 양동근이 내년에도 저는 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선 로테이션을 좀 잡아준다고 하면 내년에 충분히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CC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KCC는 전창진 감독을 영입하고 전태풍 선수를 이적시키고 프랜차이즈 스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제는 유튜브 스타죠. 유튜브 스타 하승진을 강제 은퇴시키면서 농구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실망을 너무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KCC는
즉시 결과를 내야 됩니다. 내야 돼야만 이 언론에서 안 좋은 평가를 엎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 3위인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드를 감행합니다. 전창진 감독은 예전부터 좋아했던 농구는 모션 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션 오패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걸어주면서 간결하게 하는 농구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농구로 이번 시즌 예상을 뒤엎고 진짜 3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평가에서는 플레이오프 가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물론 시즌 경기가 많게는 15경기, 적게는 13경기 정도 일어났지만 3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이 3위에 만족하지 않고 공격적인 트레이드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션 오펜스 특성상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교체를 감행해야 됩니다. 주요 선수 박지훈, 김국찬을 주고 이대성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대성은 지금 현재 물론 3경기밖에 안 했지만 KC에 적응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션 오펜스를 할 수 있는 선수 김국찬, 박지훈이 모비스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전에 대한 비중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발 더 뛰면서 성적을 냈던 KCC는 성적이 나올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로테이션에 즉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주전들 체력 소모가 극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KCC는 모션 오펜스를 할 당시에 윌리엄스 도시 선수가 의외로 공격력은 약하지만 스크린을 잘 걸었습니다. 그러나 라거나하고 로드는 자기 공격을 보는 성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션 오펜스의 약점을 보였습니다. 전창진 감독이 모션 오펜스를 포기하고 팀 컬러를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KCC가 6강 언저리에서 끝날 확률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창진 감독의 악마의 재능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탈피하신 건지 지켜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KCC와 모비스 트레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생각은 과연 누가 유리한지 댓글을 좀 간단하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